저희는 인공지능 복약 지도 솔루션과 그리고 이에 임상시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임상시험 시장의 성장과 및 변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임상시험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2030년도까지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이룰 거다라는 데이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임상시험 시장의 성장은 코로나19의 백신의 성공적인 임상시험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학회 보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FDA에서도 계속해서 규제 완화나 아니면 규제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업계에서는 원격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임상시험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임상시험 시장 건수가 1,799건으로 2019년 714건에 대비해 11%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주요 특징으로는 임상시험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서 다국적 제약사의 초기 단계 임상시험의 급증, 그리고 항암제와 감염병 치료제의 임상시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약사 주도의 의약품 임상시험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 작년에는 8위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올해 6위까지도 올라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임상시험 시장은 아래와 같이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임상시험 자체가 딜레이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환자 자체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지는 상황도 발생했고, 이 때문에 더 환자 모집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원격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환자 중심의 접근법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 발맞춰서 규제에 관해서도 변화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임상시험의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키워드가 있는데요. 임상의 전 분야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상의 프로토콜 디자인과 사이트 셀렉션뿐만 아니라 환자 모집, 그리고 환자에 대해 파생되는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관리, 더불어서 이런 물류까지도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키워드로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임상시험 디자인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리크루트먼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원격에서 환자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 솔루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버추얼 컨트롤 암스나 리얼월드 에비던스 플랫폼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 이런 키워드 방향으로 임상시험의 변화 분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수기 데이터 기반으로 임상이 진행되다 보니 이런 복약 수능도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수기 데이터로 되다 보니 이런 데이터의 인테그리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또 장기간의 임상일 경우 임상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존 데이터 검증과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행착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 원격으로 임상이 진행되게 되면 더 환자들이 병원 가기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복약 관리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복약 수능도는 계속해서 더 낮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편에서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디지털 임상시험 솔루션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임상시험 관련해서는 2019년까지 투자 규모를 봤을 때 2020년 3쿼터에 그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2배 이상 나타났는데, 그 시장 성장을 보면서 제약사나 업계에 관심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관련된 업계에서 어떤 스타트업이 있고 어떤 업계가 있는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터디 셋업부터, 그리고 환자의 모집, 그리고 환자 데이터의 수집, 관리,
그리고 엔드-투-엔드 솔루션까지 다양한 업체들과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사이언스37이라는 업체가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 이곳은 원격 임상시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다국적 제약사 등과 협업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투자 업체를 보면 노바티스, 암젠, 사노피, PPD 등 제약사나 CRO 등으로부터 약 2천억 원 넘게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엔드-투-엔드 솔루션에 대해서 제약사와 CRO에 관심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언스37과 더불어서 에비데이션 또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쪽도 디지털 임상시험에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어쨌든 임상 프로젝트를 이제 디지털라이즈드 하겠다라고 솔루션을 내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리얼월드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과 그리고 버추얼 헬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카이저 퍼머넌트 등 보험사로부터도 투자를 많이 유치를 했는데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제약사 CRO에 대한 그런 니즈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이쪽 업계에 관심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린 캡처 또는 이제 유모티프 같은 업체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야기가 환자 중심의 플랫폼 만들겠다. 그리고 이런 디센트럴라이즈드 클리니컬을 수행하고 리얼월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약관리 관점에서 보면 AI 큐어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복약 자가 촬영 및 인공지능 기반의 복약 수능도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복약하는 순간을 사용자가 직접 촬영하고 AI 분석을 통해서 이 환자가 언제 약을 먹었는지 데이터화하고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AIQ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600억 넘는 투자를 유치를 하였고 이 투자처를 보면 CRO나 보험사들도 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는 지금 사이언스37과 협력을 통해서 원격 임상시험의 복약 수능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복약관리 솔루션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알림을 주는 스마트 필 바틀뿐만 아니라 쉐입에 따라 나눠지는 알약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AIQ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환자가 언제 약을 먹는지 보는 것도 있고 이런 직접 촬영을 유도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주사기나 아니면 인헤일러 자체 디바이스에 센서를 부착해서 사용자가 이거를 사용했을 때마다 언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있고 블리스터와 같은 팩에 소리가 감지되는 센서를 붙인다거나 약 자체에 센서를 붙여서 복약 유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솔루션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면 시장 니즈는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위 경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인핸드 플러스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마트워치 기반의 복약관리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워치 기반의 저희가 복약관리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외관적으로는 큰 차이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큰 차이는 없고 손목 안쪽에 작은 카메라 모듈이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기능은 일반적인 스마트워치랑 동일하지만 두 가지의 큰 차별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 행동 모니터링 솔루션이고 두 번째가 디지털 복약관리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솔루션의 작동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상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약통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약통에 작은 태그를 붙일 수가 있고요. 이 태그가 스마트워치와 연동이 되고 스마트워치에서는 사용자가 언제 약을 먹는지에 대해서 모션 센싱과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서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AI 분석과 이제 디지털 임상 플랫폼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종합하여 앱과 외부로 데이터가 실시간 연동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모니터링의 복약 행동 분석인데요. 간단하게 보이는 복약 행동에 대해서도 AI적으로 분석 가능한 피처링 값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약통 열고, 알약 꺼내고, 알약 먹고, 약통 닫는 그 일련의 과정 동안 AI는 왼손, 오른손뿐만 아니라 약을 잡고, 열고, 그리고 먹는 이런 행동들을 다 피처링 값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이런 값들을 통해서 환자가 언제 몇 시에
어떤 약을 몇 퍼센트 확률로 먹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인핸드 플러스라는 업체 사명은 손에 잡히는 건 다 분석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작성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약통의 약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다양한 행동들이 모두 AI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는 이제 그 천식 환자들이 쓰는 흡입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혈당계 모니터링 그리고 자가주사 사용 모니터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하나의 약만 드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다양한 약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다약제에 대해서도 복약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AI 알고리즘은 세계 최초로 진행한 것으로 데이터 자체가 저희 인핸드 플러스에서 개발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의 그 가공하고 분석을 통해서 환자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분석은 저희가 최초로 진행하고 있고 99% 정확도 이상으로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디지털 보약관리 플랫폼입니다. 네, 임상을 하게 되면 언제 약을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양한 환자분들이 적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지 등을 받거나 아니면 언제 약을 먹어야 되는지 복약을 알림받는 것들은 스마트워치에서 충분히 더 쉽게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자별마다 질환별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증상이나 감정이 있는지 또 쉽게 터치를 통해서 입력이 가능하고 페인스코어 같은 경우도 스마트워치 터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걸은지 활동량, 심박수, 낙상 감지도 충분히 감지가 할 수가 있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언제 어떻게 약을 먹었느냐라는 데이터와 함께 방금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들이 종합되어 앱과 외부로 실시간 공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핸드 플러스의 솔루션의 장점을 정리드리면 크게 두 가지의 큰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그 편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착용만 하게 되면 분석은 다 알아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행동 변화 없이 복약 행동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I 분석 대상의 확장성에 있습니다. 알약 하나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거 모두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 분석의 확장성 그리고 서비스의 확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AI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있는 아바딘과 협력을 하여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캐시 등록까지 완료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 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는 솔루션 자체가 세계 최초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특허를 많이 갖추고 있고 2023 하반기에는 58건 정도로 글로벌하게 출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가치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임상 참가자분들의 복약 수능도를 더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과 병원에서는 리얼월드 에비던스 데이터 기반으로 환자가 어떻게 약을 먹고 있는지, 못 먹고 있다면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될지 그런 그 관리 차원에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제약사와 CRO 입장에서는 저희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복약 수능 높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임상 비용의 절감과 그리고 기간 단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비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존에 있는 분들과는 다르게 손에 잡히는 것은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솔루션 적용 범위가 매우 크다라는 장점과 그리고 스마트워치 착용만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분석이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경쟁사 대비 새로운 부분이 많고 그동안은 누구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 대비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인핸드 플러스의 마일스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2019년 3월에 창업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연구 개발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해왔고 이제 작년 말쯤에 저희가 개발 이후로는 B2B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저희 솔루션이 어떻게 워킹하는지 실증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을 어떻게 먹고 있다, 언제 먹었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기반으로 B2B뿐만 아니라 B2B2C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까지도 확장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핸드 플러스 솔루션의 실증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3월에 창업한 이후 2019년 5월에 바이엘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때 세 팀 선정 중에 저희 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창업한 지 2개월 된 시점으로 아이디어 하나로 저희가 선정이 된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솔루션이 제약사의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이엘과 함께 사용성 평가를 2차례 실시를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 고도화와 그리고 논문 게재까지 이뤘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총 2편의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국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다약제 약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저희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 포텐셜을 저희가 증명을 하였고, 그리고 SCI 논문에 게재를 한 부분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보약행동 AI 알고리즘을 검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수성과 신규성,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던 부분은 머크의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프로그램에 저희가 한국팀 최초로 선정이 되었고, 이 당시에 5만 유로 정도의 상금 수요와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머크와 어떻게 이제 협력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선정된 당시에는 중국 시장에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환자 어떻게 이제 복약을 하는지, 다양한 복약 행동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그 내부적으로 POC 정립이 완료가 되었고, 파일럿 테스트 완료하였고, 현재는 중국에 있는 패킹 유니언 메디컬 하스피털과 같이 알러지 페이션츠 대상으로 복약 수능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차 테스트는 완료한 상황이고, 지금은 논문 게재 준비하고 있고, 가을부터 두 번째 임상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알러지 페이션트들이 어떤 약들을 언제 먹는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실시했는데, 알러지 페이션트들이 알약만 먹는 게 아니라 인헤일러, 그리고 아이드롭, 네이저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다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어떤 부분을 언제 사용했는지 트래킹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약 수능도를 계산하고 이게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현재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논문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데이터는 지금 오픈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강원도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정말 복약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인가라는 조사를 했을 경우에 정신장애인 분들의 복약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강원도에서 사회복지관과 협력해서 지역 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들, 특히 이제 정신질환자 중에 1인 가구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약을 어떻게 먹고 건강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적용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정신질환자와 보호자 200명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특히 이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복약 수능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복약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복약 관리가 잘 안 되고 복약 수능도가 낮게 되면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복약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업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은 정신질환자분들이 어떻게 약을 먹는지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저희 솔루션이 있다면 정신질환자분들이 어떻게 약을 먹고 있는지, 못 먹고 있다면 어떻게 피드백을 줄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테스트 2달 가까이 진행해 본 결과 컨트롤 그룹은 약 복약 수능도 50% 정도 나왔지만, 저희 솔루션 사용하고 나서는 복약 수능도가 83%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저희 솔루션을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정신질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마트워치를 차고 나서는 이제 더 먹게 된다라는 의미 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사회복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업무 부담이 너무 많이 됐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웹을 통해서 쉽게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업무 부담을 많이 덜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이후로는 이런 스마트워치의 계약 체결까지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국내 강원도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크게 저희가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시장이 일본 시장인데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도 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더 진전이 된 상황으로 이쪽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솔루션에 니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복약 수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적용해서 연구를 같이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폴리파머시, 다약제 섭취할 경우 보약 관리가 힘들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약을 먹는 개수가 매우 많고 또 약을 중복해서 처방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들 관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고 언제 어떻게 약을 먹는지 또 약마다 복약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약 관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이 적용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보약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와 함께 노인 대상으로 다양한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 솔루션을 적용하고 이런 솔루션 적용했던 분들이 복약 수용도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런 복약 수용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도 현재는 진행하고 있고 저희 솔루션 장점이 다양한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폴리파머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의 다양한 질환대에서도 더 점차적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